스페인의 북동부에는 카탈루냐라고 불리는 부유한 지역이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도시 바르셀로나도 바로 이곳에 위치하고 있죠. 표면적으로 보면 이곳은 연중 온화한 기후와 아름다운 건축물, 그리고 전세계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스페인 최고의 핵심 지역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이면엔 수백 년을 이어져 내려온 영토 분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 카탈루냐 사람들은 오랜 세월 동안 끊임없이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을 외쳐왔고, 때로는 중앙정부와 물리적으로 부딪히며 자신들만의 국가를 세우려 시도하기까지 했었죠. 대체 왜 이 지역은 이토록 스페인 중앙정부와 격렬하게 대립해오고 있는 것일까요? 때는 17세기 무렵, 당시 스페인은 복합군주제라는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 아라곤, 카탈루냐, 발렌시아, 마요르카 등 각 지역의 자치성은 보장하면서 그 지역들이 모두 동일한 군주를 두는 것이었죠. 그리고 당연하게도 카탈루냐는 연합의 일부로서 자신들만의 의회와 법률, 세금제도를 운영할 정도로 높은 수준의 자치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공공행정과 상업에서는 철저하게 그들만의 언어인 카탈루냐어만을 사용했고, 왕의 권력조차도 이들의 지역제도 앞에서는 함부로 힘을 쓰지 못했었죠. 그러나 이 평화로운 자치체제는 1701년에 벌어진 사건으로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리고 마는데, 바로 스페인 왕위의 기승 전쟁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당시 스페인 국왕 카를로스 2세가 후계를 남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버렸고, 이로 인해 당시 프랑스 루이 14세의 손자 필리프와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의 카를 대공이 왕위 계승권을 두고 다투게 되었습니다. 영국, 프랑스,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포르투갈 등등 내노라는 국가들이 다 달라붙은 이 싸움에서 스페인 중심부인 카스티아는 강력한 국왕의 권위를 원했고, 이에 따라 프랑스의 중앙집권 체제를 일으켜줄 필리프를 강력히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카탈루냐 같은 동부 지역들은 자신들의 자치권을 지키기 위해서 기존과 같은 느슨한 연합을 이어가줄 합스부르크의 카르를 지지했죠. 결국 이러한 다툼은 왕위 계승 전쟁으로 이어졌고, 약 13년간이나 이어진 전쟁 끝에 필리프 측이 승리를 거머쥐며 스페인 국왕 펠리페 5세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펠리페 5세는 자신의 반기를 들었던 아라곤, 카탈루냐 등의 지역들을 향해 무자비한 보복을 시작합니다. 국왕은 1716년 법령 발표를 통해 수백 년간 이어져온 그들만의 의회와 자치기구는 물론 독자적인 법률과 세금제도까지 모두 폐기해버렸습니다. 스페인 행정구역은 모두 카스티아식으로 재편되었으며, 가장 뼈아픈 타격은 바로 문화에 가해졌습니다. 모든 공문서와 행정 절차에서 카탈루냐어 사용이 전격 금지되었고, 바르셀로나 대학을 포함한 지역이 유서 깊은 대학 6곳이 강제로 문을 닫아야만 했죠. 그렇게 약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카탈루냐는 문화와 민족적으로 암흑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문화적 암흑기 동안 카탈루냐는 경제적으로 급격한 성장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18세기 후반 아메리카 대륙과의 무역이 활성화되며 지중해에 위치한 카탈루냐의 항구들이 막대한 부를 거머쥐었고, 이를 바탕으로 카탈루냐는 면방직 산업을 중심으로 스페인 내에서 가장 빠르게 산업화를 이룩하며 독보적인 경제 우위를 점하게 되었죠. 그리고 19세기 중반, 이 억눌렸던 민족이 다시금 부흥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르나센시아 운동이었습니다. 당시 스페인 왕실은 19세기에만 3차례에 달하는 내전을 겪어야만 했고, 군부 쿠데타와 1868년의 혁명, 그리고 제1공화국과 왕정 복구에 이르는 역사상 최악의 혼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혼란의 시기 속에서 왕실은 지방의 민족주의 운동에 제대로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게다가 당시 스페인 내부에서 거의 유일하게 산업화에 성공한 지역이 카탈루냐였고, 이 지역의 자본가들이 카탈루냐의 역사, 언어, 예술을 복원하는 르나센시아 운동에 막대한 돈을 퍼부으며 카탈루냐 민족주의를 계속해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민족적 자긍심은 당연하게도 정치적 목소리로 이어지기 시작했죠. 이후 20세기에 접어들어 카탈루냐에는 최초의 독립정당까지 창당되기도 했으나, 1923년 스페인 군부 독재가 카탈루냐 자치 세력을 다시금 때려잡고, 공적인 자리와 교육 영역에서 카탈루냐어 사용도 더욱 엄격히 금지하며 이들의 목을 조여왔습니다. 그러나 눌리면 눌릴수록 튀어오르는 탄성은 강해지는 법, 이 시기 억압받은 카탈루냐 사람들의 가슴 속엔 스페인으로부터의 완전한 분리라는 더욱 급진적인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이후 1931년 스페인 제2공화국이 들어서며 카탈루냐는 다시 한번 자치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이들은 공화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자치권을 인정받을 수 있었고, 독자적인 정부와 의회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카탈루냐 주민들은 현 공화국 체제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스페인으로부터 더 많은 권리를 얻어낼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죠. 그러나 1936년 이들의 희망을 송두리째 박살내버린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스페인 내전이었습니다. 1936년부터 39년까지 이어진 끔찍한 내전 끝에 프란시스코 프랑코 장군이 이끄는 민족주의 진영이 승리를 맞이했고, 카탈루냐의 짧았던 자치 시대 또한 프랑코의 집권과 함께 완전히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프랑코는 주변 지역의 민족주의를 스페인의 통합을 위협하는 가장 큰 적으로 간주했습니다. 이로 인해 프랑코 정권은 카탈루냐의 정체성을 뭉개기 위해서 정치, 문화 지도자들을 투옥시키거나 처형시켰으며, 살아남은 이들은 망명길에 올라야만 했습니다. 특히나 모든 공공장소와 행정기관,
언론, 그리고 학교 교육에 이르기까지 카탈루냐 문화를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것 자체가 범죄로 취급되는 프랑코 치하의 시대 속에서 카탈루냐 사람들은 깊은 트라우마에 빠져들어갔고, 그렇게 또다시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게 됩니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열광시키는 스페인 명문구단 FC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의 라이벌 매치, 이른바 엘 클라시코가 유달리 치열한 이유도 바로 이 뼈아픈 역사와 맞닿아 있습니다. 모든 카탈루냐 문화가 철저히 탄압받던 이 시기, 바르셀로나의 홈구장인 캄노우는 카탈루냐 사람들이 유일하게 한데 모여 자신들의 언어로 소리치고 울분을 토해낼 수 있는 최후의 해방구 역할을 했었죠. 그렇기에 이들에게 중앙정부를 상징하는 레알 마드리드와의 맞대결은 단순한 스포츠 경기를 넘어 억압에 맞서는 민족적 저항 그 자체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36년이 지난 1975년, 독재자 프랑코가 죽음을 맞이하고 스페인도 마침내 민주주의 국가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1978년 스페인은 새로운 민주헌법 제정과 함께 과거의 억압적인 중앙집권 체제의 종지부를 찍고 자치주 체제라는 새로운 길을 걷게 됩니다. 이로써 카탈루냐는 1년 후에 새로운 자치법을 승인받으며 오랜 세월 빼앗겼던 자신들만의 자치정부를 다시 한번 부활시킬 수 있게 되었죠. 자치권을 되찾은 카탈루냐가 가장 먼저 심혈을 기울인 것은 바로 언어의 복원이었습니다. 이들은 프랑코 정권 시절 철저하게 탄압받았던 카탈루냐어를 살려내기 위해서 모든 공립학교의 기본 교육 언어를 카탈루냐어로 지정하는 강력한 언어 몰입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후 1980년대와 90년대 동안 카탈루냐는 온건파 민족주의 정당들의 주도 아래 스페인 중앙정부와 타협하며 조금씩 그리고 점진적으로 더 많은 예산과 권력을 얻어나갔죠. 그리고 이 시기까지만 해도 완전한 독립을 외치는 이들은 정치권에서 아주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21세기에 접어들며 카탈루냐 내부에서부터 불만의 불씨가 또다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미 경수적으로도 수도 마드리드와 양대산맥을 이룰 정도로 거대해진 카탈루냐에서는 1979년에 제정되었던 과거의 자치법 정도로는 자신의 고유한 문화를 온전히 보호하거나 빠르게 성장하는 지역 경제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6년 카탈루냐 의회는 야심찬 새로운 자치법을 통과시켰는데, 이 법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카탈루냐를 단순한 스페인의 자치주가 아닌 하나의 국가, 네이션으로서 명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지역에서 거친 세금을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더 큰 재정적 권한을 요구했습니다. 이 2006년의 자치법은 결국 스페인 중앙의회의 승인까지 받아낼 수 있었고, 카탈루냐 주민들의 국민투표도 모두 거치며 완벽하게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제정될 수 있었죠. 이렇게 카탈루냐의 주민들은 마침내 1714년에 짓밟혔던 그들의 역사적 자치권이 현대적인 방식으로 회복되었다고 기뻐했으며, 이제 스페인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하나의 국가에 버금가는 지위를 지닌 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카탈루냐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스페인의 보수주의 정당인 국민당이 이 자치법이 스페인의 주권을 훼손한다며 곧바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죠. 그렇게 4년이란 시간이 흐른 후 2010년 6월 28일 스페인 헌법재판소는 이 자치법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이들은 카탈루냐가 스스로를 국가라고 칭한 부분은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으며, 카탈루냐어의 우선 사용 권한과 독자적인 사법권마저 모두 위헌이라며 폐기해버렸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 카탈루냐 사회는 말 그대로 폭발해버렸고, 2010년 7월 10일 무려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바르셀로나 거리로 뛰쳐나와 시위를 벌였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국가다, 결정은 우리가 한다 라는 구호 아래 오랜 세월 15%에서 20% 안팎에 머물렀던 카탈루냐의 독립 지지율은 이 판결 이후 급증하기 시작하여 2012년 무렵엔 48%까지 치솟게 됩니다. 게다가 이 시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스페인을 덮친 직후였습니다. 이 당시 스페인 전체 인구의 16%를 차지하며 국가 경제의 약 20%를 책임지는 최고 부자 동네 카탈루냐는 매년 막대한 세금을 중앙정부에 바치고 있었는데, 뼈를 깎는 경제위기 속에서 카탈루냐 사람들은 자신들이 벌어들인 피같은 돈이 민족도 다른 스페인 놈들에게 부당하게 착취당하고 있다는 불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분노의 흐름 속에 카탈루냐 정치권은 더 이상 더 많은 자치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스페인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을 공식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2014년 비공식 독립투표를 거쳐 2016년 카를레스 푸지데몬이 자치정부의 수반으로 취임하며 갈등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는 스페인 정부가 끝까지 협상을 거부한다면 일방적으로라도 독립을 위한 구속력 있는 주민투표를 강행하겠다고 천명했죠. 그리고 마침내 2017년 10월 1일 카탈루냐의 독립투표가 마침내 강행됩니다. 스페인 중앙정부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수천 명의 무장병력과 경찰을 투입했습니다. 이들은 투표함을 압수하고 투표소를 향하는 시민들을 경찰병과 고무탄으로 진압시켰죠. 이 같은 유혈 사태 속에서도 전체 유권자의 약 43%가 투표에 참여했고, 그중 무려 90%가 독립의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 압도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카탈루냐 의회는 10월 27일 스페인으로부터의 독립공화국 창설을 일방적으로 선포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스페인 정부의 대응은 강경했습니다. 스페인은 민주화 이후 사상 처음으로 카탈루냐의 자치권을 전면 박탈하고 중앙정부의 직접 통치를 천명했죠. 자치정부 수반이었던 푸지데모는 체포될 위기에 처하자 벨기에로 도망치듯 망명했으며,
스페인에 남아있던 카탈루냐의 핵심 지도자들은 최대 13년에 달하는 중형을 선고받아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그 후 수년간 카탈루냐와 스페인 사이에는 지독한 법적, 정치적 진흙탕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던 이 갈등은 스페인 중앙정부의 정권 교체와 함께 조금씩 변화를 맞이합니다. 사회노동당의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국정 운영을 위해서 카탈루냐 독립정당들의 의석이 절실하게 필요했고, 이에 대한 타협의 대가로 2021년 수감된 지도자들을 사면한 데 이어 2024년엔 마침내 카탈루냐 독립운동 관련자들을 대거 용서하는 사면법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이로써 수백 명의 정치인과 시민들이 사법적 처벌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되었죠. 그리고 이러한 중앙정부의 제스처와 맞물려 카탈루냐 사회 내부에서도 뜨거웠던 독립 열풍은 다시금 안정을 맞이하게 되었고, 2024년 5월에 열린 카탈루냐 지방선거에서는 무려 14년 만에 처음으로 독립 지지 정당들이 과반 의석을 잃어버리는 상황이 전개되었습니다. 대신 스페인 잔류와 통합을 주장하는 인물이 새로운 자치정부 수반으로 선출되었죠. 게다가 강경한 독립정당 내에서도 반이민, 반이슬람에 대한 찬반이 나뉘며 과거 똘똘 뭉쳤던 독립진영의 표심은 더더욱 분열되어 갔습니다. 2025년과 26년에 진행된 카탈루냐 정부의 공식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때 50%에 달했던 독립 찬성 여론은 37%까지 하락했으며, 반면 독립에 반대한다는 입장은 역대 최고치인 54%를 기록했죠. 특히나 주목할 만한 부분은 독립 반대를 주도하는 세대가 청년층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47%에 달했던 18세에서 24세 청년들의 독립 지지율은 어느새 26%로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 이는 오늘날 카탈루냐 젊은이들이 기약 없고 피곤한 영토 문제보다는 주거 문제, 일자리 창출, 경제회복 같은 당장 직면한 상황 해결에 훨씬 더 목말라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수백 년간 이어져온 카탈루냐의 독립 열망은 지금 당장의 팍팍한 현실 앞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독립이라는 거대한 명분보다는 안정적인 삶과 경제적 실리가 훨씬 더 중요해진 시점이 다가온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의 독특한 정체성과 역사적 상처가 완전히 지워진 것은 아니며, 여전히 카탈루냐 사람들은 스스로를 스페인과 다른 민족으로 여기고 있고, 이로 인해 양측 간의 갈등은 현 시점까지도 여전히 언제든 타오를 수 있는 불씨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식 한 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